세계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자신의 군복무 의무는 이미 끝났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를 통틀어 가장 미친 결정으로 불릴 만한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2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모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헌신이 잔혹한 선고로 바뀌어 그들을 무의미한 희생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신의 대가가 돌아왔는데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곳이 크렘린이라면 어떤 감사장이 날아올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요. 푸틴은 지금 200만 명을 정조준의 파괴적인 한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현재 시점까지의 전쟁에서 가장 미친 결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 지도자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개인적 야망을 위해 군대를 찢어발기고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까지 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전략적 비전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행 방식은 자기 집을 부숴서 내가 아직 망치를 들 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푸틴이 한 일은 실은 단순하지만 지독하게 악랄합니다. 그는 2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깔아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크렘린의 요구에 대한 의무는 이미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니테드 24의 정보에 따르면 푸틴은 미친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그가 스스로 시작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를 내부에서부터 마비시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상자가 점점 쌓이면서 러시아는 돈을 받고 목숨을 바치려는 자발적 지원자들이 분명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법들을 연달아 밀어붙이며 거대한 인력풀을 전장과 상관없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끌어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인력풀 속에 퇴역 군인들과 교육은 받았지만 총알 냄새는 맡아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도 더는 선택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그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서랍을 뒤져 오래된 건전지를 꺼내 끼우듯이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건전지는 사람이란 점이 다를 뿐이지요. 유니테드 14는 러시아가 2025년 말에 법률들을 통과시켜 푸틴이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예비 전력을 손에 공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합니다. 계약 보너스 같은 달콤한 미끼는 없을 수도 있고 강제로 끌려가는 병사들이 이전의 지원자들처럼 매달 수천 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을지조차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이 예비군들을 전선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은 익숙하지요. 다만 그 최적화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늘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푸틴은 침공 초기부터 이 계획의 토대를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더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지난 4해 동안 기록해온 바에 따르면 푸틴은 징집 회피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징역 기간은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징집 대상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담긴 디지털 등록부도 구축했고 이 데이터는 크렘린이 누가 언제 소집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정도로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경찰이나 징병 담당자가 종이 소집장을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예비 전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집장은 전자방식으로 발송됩니다. 앱으로 배달을 시키듯 빠르고 간편합니다. 다만 이번 주문의 목적지가 전장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통지를 고의로 피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강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징역형에 직면하며 그 순간 푸틴은 단 하나의 선택지를 내밀 것입니다. 싸우거나 감방에서 썩거나
예비군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자원할 수도 있겠지요. 구체적 날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20일자 보도에서 전쟁연구소 ISW의 평가가 인용되며 크렘린이 의무적이고 반복적인 징집을 곧 재가동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법률들의 연쇄로 눌려버립니다. 2026년 2월 18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조국 방위 의무 회피를 막고 이른바 역사적 진실의 왜곡에 맞선다는 조치를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첫 독회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푸틴이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언제든 나가 싸우고 죽어라. 짧고 효율적이며 국가의 온기가 느껴지는 방식이지요. 이제 우리는 왜 푸틴이 이 모든 일을 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전쟁을 위해 충분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짧은 대답은 그렇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지적하듯 러시아는 현역 병력 약 120만 명에 더해 약 200만 명의 추가 예비 전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매년 평균 약 15만 명을 동원할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의 결핍입니다. 전투 의지의 부족이 푸틴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방정식입니다. 크렘린은 한때 막대한 돈을 뿌려 지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노리거나 푸틴의 비전을 믿던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미 전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기가 없는 사람들, 전쟁을 피하려 애쓰던 사람들인데 곧 강제로 그 전쟁에 내던져질 처지입니다. 푸틴이 이렇게까지 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절망입니다. 크렘린이 늘 갖고 있던 연료이긴 하지만 지금은 투입 농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2월 중순 러시아가 무너져가는 군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서 병사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한 달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전장 손실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보다 9천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매달 러시아 병력 5만 명을 제거하는 목표를 설정했고 현 상황에서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푸틴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전략, 소모전의 붕괴입니다. 2014년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가 얻었다고 주장하는 성과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무수한 병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푸틴의 접근은 오랫동안 인명 공급이 무한하다는 사고에 기댔습니다. 전략적 실패로 끔찍한 사상자가 나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그 공급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 200만 명의 예비군이 푸틴의 실수값을 대신 치르도록 강제되는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원 계획은 푸틴에게 거센 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며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점점 외국인 총자비들에게 기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6년 2월 19일 러시아가 약 2만 명을 다른 나라들에서 모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소련권 공화국들에서부터 남아시아, 중동, 특히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까지 푸틴의 전쟁 화로에 던져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모습은 전선 인력 갈증 속에서 그의 절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대략 1,400명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집되었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중 5분의 1이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전선에서 이 아프리카 출신 부대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됩니다. 일회용이지만 사람이란 점에서 이건 이미 블랙 코미디를 넘어선 어두운 반전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영상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신병의 가슴에 대전차 지뢰가 묶여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병사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폭 폭탄처럼 이용된 것인지 혹은 러시아가 군수 장비가 완전히 고갈되어 그저 지뢰를 운반하라고 강요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푸틴은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새로운 병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과 다른 외국인 총잡이들은 러시아 내부의 더 부유한 지역에서 본격 동원을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병들은 러시아 지도자의 눈에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푸틴이 동원하려는 국내 인력과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고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유엔은 크렘린이 이른바 인도주의라는 이름의 구상과 비밀 징집 형태를 은밀히 결합해 사실상 사람들을 속여 푸틴의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에 교육, 종교,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명분 아래 러시아 군대로 사람들을 걸러넣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러시아를 위해 총을 들게 되더라도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내세워 해외의 18세에서 22세 사이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약속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 무인기 생산 공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지난 4해 동안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의 사회적 영향력도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기형적인 징집 네트워크로 변질되었습니다. 잠재 병력에게 러시아식 해석의 전통 가치 수호 메시지가 주입됩니다. 이 세뇌는 그들이 고귀한 가치를 위해 싸운다고 믿게 만들지만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머리 위에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순간 가치는 차라리 믿지 말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잠시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푸틴은 해외 모집 네트워크가 곧 고갈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BBC는 케냐가 러시아의 케냐 내 모집 활동에 맞서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냐 외교장관 무살리아 무다바디는 이를 비밀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약 200명의 케냐 시민이 속아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갔고 케냐 정부는 더는 누구도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27명은 귀환했고 케냐는 해외 취업을 빌미로 국민을 속였다고 의심받는 모집 대리점 600곳을 폐쇄했습니다. 러시아가 비슷한 가짜 모집 수법을 쓰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숫자들을 보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모집한 2만 명조차도 우크라이나의 극도로 효과적인 방어 앞에서 러시아 군이 떠안고 있는 거대한 인력 공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푸틴이 준비하는 잔혹한 희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결정은 그의 나라를 찢어놓을 것입니다. 이 희생은 분명 파괴적인 역풍을 낳겠지만 푸틴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푸틴에게 이 침공은 돈 때문이거나 그가 주장하듯 우크라이나의 극우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늘 한 남자의 이념적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는 옛 소련 시절의 영광으로 러시아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집착에 가까운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맹목적 의지의 소유자에게 러시아인이 얼마나 쓰러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에 약 15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추정에서는 이것이 러시아 현역 병력 규모와 맞먹는다고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수치는 병사들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 지도자가 그들을 전장으로 밀어 넣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 말입니다. 2022년 10월 전 러시아 외교관 보리스 본다레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푸틴 시대를 극도로 운이 좋았던 시기로 묘사했고 심지어 푸틴이 똑똑하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 능력의 결핍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러시아인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조차 원칙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스 본다레프는 푸틴에게 이 전쟁이 정치적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지도자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거나 푸틴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이 끔찍한 결과를 부를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동원을 실시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2022년 9월 푸틴이 말한 특별 군사작전은 이미 실패가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초기 성과 상당 부분은 뒤집혔고, 우크라이나는 지난 4해 동안 끈질긴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군대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푸틴은 예비군의 부분 동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부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동원은 약 30만 명을 군대로 끌어들였고, 이후 크렘린은 전략을 바꿔 막대한 돈으로 지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동원은 러시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시에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ISW에 따르면 30만 명 예비군 동원의 대가는 러시아인 약 70만 명에서 90만 명이 나라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2030년에 약 24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국가에겐 엄청난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 동원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푸틴이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전면적 총동원을 발령한다면 러시아에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군 의무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민간 경제에서 200만 명을 더 빼내는 것은 이미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무게로 휘청이는 나라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러시아인이 국외로 도망칠 가능성도 큽니다. 30만 명 동원에 90만 명이 도망쳤다면 200만 명 동원은 얼마나 큰 지진을 만들겠습니까? 숫자들은 냉혹한 계산을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이전보다 대략 6배 규모의 병력을 소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 반응이 2022년 9월과 비슷하다면 약 600만 명 규모의 대탈출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적 예측이며 러시아가 탈영과 회피를 처벌하는 가혹한 명령들을 다수 시행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주 규모가 더 작더라도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빼앗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0만 명의 강제 소집,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부상, 포로가 된 인원이 12만 6천 명을 넘는다는 수치까지 더하면 이것은 결코 기분 좋게 풀릴 수 있는 계산이 아닙니다. 인구 규모와 예비 전력만 보면 러시아가 동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경제의 참혹함과 곧 닥칠 격렬한 반발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2022년 9월 사건을 푸틴에게 산책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러시아는 푸틴이 스스로 만든 교착 속에서 동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극단적 절망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매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푸틴이 이 미친 재물 바치기로 자기 군대를 스스로 부숴버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원병들이 받아야 할 돈을 노골적으로 빼앗는 것뿐 아니라 지휘관들은 하급자의 장비까지도 빼돌립니다. 강탈과 착취는 전선에서 일상화되었고 용감하다고 칭찬받는 병사조차 돈을 내지 않으면 부대 이동을 거부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역겹지만 이것은 전면 동원이 실행될 경우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만 명을 군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엄청난 비용의 도박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자원병 모집은 현금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처음부터 갈취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원이 터지면 이 현금 흐름은 마를까요? 크렘린은 자원병에게 했던 것처럼 200만 명 예비군에게 거대한 계약 보너스와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을까요? 돈이 마르고 예비군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지휘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기계는 부패와 뇌물 위에서 돌아갑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착취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 CEPA는 우크라이나에서 살아남기 위한 뇌물이 군 복무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매력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의 돈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조차 현금 줄기가 마르는 순간 러시아 지휘관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군 체계가 주던 비공식 이익이 사라지면 왜 계속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크렘린은 이를 막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는 사실상 묵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로 취급되는 방식, 통치의 침묵이라고나 할까요? 빅토르 스워트 치코프라는 이름의 한 퇴역 군인은 CPA의 2025년 보고서가 언급된 시기 자신의 지휘관을 공식 채널을 통해 드러내려 1년 내내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